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방금 보도된 내용인데요. 긴급 뉴스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용구 법무차관 지난달 말에 사표를 냈죠. 근데 여태까지 이러한 사표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방송에서도 반복적으로 이거 왜 사표 수리 안 되냐, 이게가 바로 이 문재인 정권 이 인사 정책의 큰 문제다 그랬는데요. 지금 막 보도가 나왔는데 사표를 오늘이 6월 3일이니까 3일 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동시에 이용구 전 차관이 긴급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입장문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우선 입장문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이 이용구가 이 변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시 삼는 게 뭡니까? 특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가법 위반이냐 아니냐, 가장 큰 변수는 2015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때 개정을 누가 시켰냐면 현재 행안부 장관을 하는 전해철 당시 의원이 주도를 해서 이 법안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가 운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기사한테 폭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사고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기사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기사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가 운행 중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블랙박스가 이제 SBS를 통해서 어제 전격적으로 나왔잖아요.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뼈아픈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구 차관은 처음부터 블랙박스 좀 지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그 당시 시기적으로 이 공수처장 임명 여부가 임명 후보자들 대상자들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로 이용구가 당 변호사가 거론이 될 때예요. 왜냐하면은 현재 문재인 정권의 인사정책, 법무, 검찰에 우선 검찰은 안 믿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이 민정수석에 일체 검찰을 임명 안 하다가 신현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했다가 탈이 난 거 아니에요? 법무부까지도 탈 검찰아. 그래서 맨 먼저 갖다 놓은 1호 탈 검찰 인물이 누구냐면 이용구예요. 이용구를 법무실장에 앉혔다가 작년, 그러니까 봄에 말하자면 이제 사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갔는데, 변호사 간 데도 어디냐? LBKN 파트너스라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제일 잘 나가는 이 로펌이에요. 여기에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광범이가 지금 현재 이성윤이 변호하러 최근에 선임계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센 변호 로펌에 다녀요. 이 로펌에 다니니까 이용구 눈에 보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해가지고 기사의 목을 잡으면서 욕설까지 하면서 폭행을 가하는 겁니다. 이 37초면 말이죠. 굉장히 길어요. 이 37초짜리 이 폭행 블랙박스 동영상이 SBS를 통해서 그대로 다 폭로가 됐어요. 그러니까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구나. 이제서야 사표를 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표 수리하는 걸로 끝나냐? 아니올시다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미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거의 반년을 걸리면서까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년 걸릴 겁니까? 그냥 하루 이틀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당사자가 누가 있어요? CCTV 다 있지. 그 다음에 기사 다 있지. 기사가 핸드폰 영상 다 가지고 있지. 이거 뭘 오래 걸려요? 이걸 6개월간 계속 버티다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실패하고 민심 분노 들끓고 조국 사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SBS에서 블랙박스 폭로되고 기사가 이제 관련 이 경위를 전부 언론에 폭로하고 이러니까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사표를 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태까지 버티고 거짓말해왔던 이용구라는 사람이 이제는 입장문을 발표해서 해명을 지금 하고 나섰는데요. 입장문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하나도 거의 틀린 게 없어요. 거의 틀린 게 없어요. 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블랙박스 동영상 하나가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문을 제가 긴급 뉴스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 내용을 제가 거의 전량, 이거 뭐 길지 않아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를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용구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잘못된 나쁜 인사를 조국 못지않게 더 나쁜 인사를 했구나. 이렇게까지 명명백백하게 금방 내 나오는 걸 가지고 이런 인물을 갖다가 윤석열 징계하려고 당연직이니까요. 징계위원이 법무차관이 거기에다가 딱 끼워넣어가지고 징계도 실패하고 이용구 인사도 실패하는 이런 무능한 문재인 정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그동안에 나와 있던 이 언론 보도 내용 이게 이렇게까지 진실이구나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했던 인물들 조국을 비롯해서 추미애, 박범계, 이용구 전부 문제 아들만 갖다 앉혀놓고 있고 지금 문제 아들이 이성윤이 그대로 앉아있죠. 김호수는 검찰총장까지 시켰죠. 그래서 김용수, 김호수 총장 추가적인 비리 말이죠. 우리 언론인들이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 김호수 예스맨 아니에요? 애완견? 이 사람도 잘라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거 핵심, 입장문의 핵심은요. 지금 이제 폭로되고 나온 뭐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줬는데 이 거금을 준 것이 영상 삭제 대가다. 그래서 증거인멸죄 이거 해당된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 해당되고 이 증거인멸 교사죄를 하다 보니까 택시기사는 증거인멸로 입건까지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기사한테 거짓말 탐지기 딱 들이대니까 안 된다. 검사하지 말아라.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특가법 적용을 안 받으려고 아까 했잖아요. 특가법. 택시가 운행 중이었느냐, 운행 중이지 않았느냐. 이게 특가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 변수예요. 그러니까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하려고 이용구가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택시기사한테. 택시가 쓴 다음에 기사가 내려서 뒷문 손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와서 내리십시오. 할 때 폭행을 했다. 이러면 운행 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안 다쳐요. 경찰도 내사 종결한 거 맞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다가 또 걸린 거예요. 이것이 이번 입장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대패러그래프밖에 되지 않아요. 한번 쭉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다 들어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그래야 그야말로 진보 좌파 변호사의 민낯을 다 알 수 있어요. 조국 못지 않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그러니까 2020년 11월 6일 날 사고가 났어요. 이튿날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카페에서 만나서 줬다는데 이게 아니고 딸 이름으로 송금했다. 이 뉴스가 맞는 겁니다. 이제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 이 얘기는요. 공수처장 자리를 갖다가 1,000만 원 합의금 내고 살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되다가 나중에 아예 거론도 안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경찰에서 서울청에 보고한 거고 서울청에서 청와대나 어디에 보고해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것까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공수처장 자리는 못 갔지만 법무차관 갔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공수처도 좀 당연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것은 전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주고 동영상 삭제를 조건을 한 것 아니냐. 이게 대가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됐는데 이 증거인멸 교사죄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은 것 같아요. 예. 이거 그 영상 좀 없애줘.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걸 합의합시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조건부죠. 이거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의 수사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사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억울한 인권 침해적 수사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인 대가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 영상을 지우시는 게 어떠냐라고 요청을 했고 이거 다 사실이잖아요.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원하는 뜻은 전혀 아니다. 이 얘기는 이게 대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야, 변호사인데 참 나쁜 것만 배운 변호사구나. 예, 예,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카카오톡 영상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를 우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찰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에요. 경찰에 넘어가면 바로 특가법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넘어갈 것을 우려했다? 이렇게 해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가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그러니까 이게 제3류 변호사예요. 1류 변호사지만 3류 변호사예요. 1류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려면 떳떳하게 인정하고 죄가를 인정하고 인정했으니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멋진 변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택시기사의 경찰 진술 내용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언뜻 보면 다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딱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최종적인 경찰 수사를 제대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영상 대가가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이 폭행 택시가 운행 중에 있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택시가 운행 중에 있었다. 아니다. 이 얘기는요. 입장문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SBS에서 이 폭행하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가 운행 중에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요. 운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었고 그러려고 제가 1,000만 원을 줘서 빨리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야근 꼼수냐. 이게 다 박범계식, 추미애식 다 이게 판사 출신들이잖아요. 박범계 판사 출신, 추미애 판사 출신, 그 다음에 이용구 판사 출신. 그래서요 열심히 일 제대로 잘하는 대부분의 판사들한테 욕먹이는 거예요. 이용구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얘기는요. 지금 외압 수사를 똑바로 하라. 이것이 지금 현재 분노한 민심의 요구사항이에요. 이거에 관해서 나 외압 행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 확대하지 마.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긴 하나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억울하게 입건까지 대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이런 사람이 참 법무차관까지 됐으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얼마나 무너진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 택시기사는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입건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그래서 입건된 것도요. 또 이 조서에다가 딱 사인 도장 찍고 딱 나왔지만은 입건된다는 얘기를 경찰로부터 듣지도 못했고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경찰입니까? 예. 뭐 이 도장 안 찍을까 봐서 입건된다는 얘기를 안 했나 보죠. 예.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바로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서 조사하자 이렇게 달려들었다고 그래요. 경찰이. 이 어떤 부분이 핵심이냐? 바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장관이 뭐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냐면요. 합의할 때 A씨가 먼저 뒷문에서 내려 깨운 거로 말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진술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뒷문에서 내린 뒤 깨우다 맞은 거라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택시기사 A씨는요. 그러한 제안은 본인이 이 차관한테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용구 차관이 기사한테 한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경찰 진술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두 사람 대화가 다르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딱 되려고 하니까 내가 참고 있는데 왜 내가 거짓말 탐지기 받느냐 조사받느냐 딱 잘라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찰의 조사 태도예요. 예. 그리고 또 이 택시기사는요. 블랙박스 영상 지운 거 이거가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 이렇게 경찰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블랙박스 영상을 한 번도 지운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아까 이용구 차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찰에서는 당시에 서초경찰서죠. 서초 파출소로 지금 나오기도 하는데요. 전용 비호가 없어서 못 본 영상을 업체에서 틀어줬고
업체 관계자가 A씨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한 번도 영상이 지워진 적이 없다. 이렇게 A씨 택시 기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조사를 11월 9일 날 받았는데요. 경찰에 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지웠다고 그냥 말하고 이건 거짓말한 거죠. 둘러댄 거죠. 이날 경찰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런 대목도 말이죠. 외압이 형성됐고 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가 움직이는 걸로 보면 외압에 따라서 내사종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적으로 일부러 안 물어본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조사가 11월 11일 날 있었는데 그때 이 영상을 서초서 수사관에게 보여줬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차가 멈춰 있네요. 저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서초경찰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초서들이 임무 이 방해죄, 특수 직무 방해죄 이런 걸로 또 지금 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사는요. 지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실제 영상을 지운 적이 없다. 검찰에서 포렌식을 할 때도 이미 영상이 존재했으므로 보관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 경찰에서는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구 사건이 말이죠. 이 경찰이 최종적인 이 수사 발표를 앞두고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데요. 이걸로 마무리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핵심은 말이죠. 이용구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왜 외압을 했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 공수처장으로 이제 거론이 되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지금도 금방에 실토했잖아요.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10배에 달하는 1,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너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는데 그 사건 터지잖아. 안 돼. 반드시 입막음을 해.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압의 실체를 캐내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주요 이 임무다, 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외압 실체에 대한 수사가 없이 마무리되는 것은 수사 축소 은폐 의혹에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자꾸 사건을 일으키지 말고 한꺼번에 그야말로 일괄 타결,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수사를 하라. 저는 그래서 이 외압 부분 경찰과 검찰에서 반드시 캐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예,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이용구 차관과 관련된 뉴스 아침에 지금 방금 보도된 속보 여러분들께 긴급 뉴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또 속보가 나왔어요. 바로 송영길인데요. 송영길이가 어제 조국 사태 사과했지 않습니까? 조국이 사과를 했지만은 법 위반 여부를 막론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에 조국이 했던 내용들 또 조국 책자에 나오는 수준에서의 그냥 대충 면피만 하려고 하는 진실성이 부족한 사과였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 장모 문제를 꺼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송영길이가 얘기한 윤석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장모 파일이구나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 강성 의원들 그리고 이 당원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송영길이 탄핵하자, 송영길이 나가라 이런 강성 비판 물결이 지금 민주당 게시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으니 이게 바로 민주당의 실제 정체성입니다. 이런 민주당 내년에 정권 잡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당과 저희 비판의 내용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민주당 이 당원들 그다음에 친문 강성 의원들이 어디까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더 결심을 하게 돼요. 당과 정부 대선에 큰 상처가 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당원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친문, 친조국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거죠. 송영길 대표는 당원들에게 사과하라. 민심도 모르고 도의도 모르고 연일 반정부질을 하고 있다. 이의 홍영표 의원의 0.59% 차로 당선된 0.5 대표는 당장 물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 정말 내년 대선이 걱정된다. 이런 이 당원 게시판 글들이 있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요. 이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1,000여 명 가까이 이미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이 당원 홈페이지에는요, 조국 장관님께 사과를 해도 모자란 판에 판국에 조국 사태를 사과하냐 하는 짓마다 당원들 뜻하고 반대되는 짓거리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올라가 있고요. 트위터에서는 민주당은 버려도 조국은 못 버린다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도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하고요, 대학 동기인 김한정 의원은 페북에서 당까지 나서서 부관 잠시도 아니고 밟고 또 밟아야겠느냐. 조국이 대선 후보도 아니고 이제 좀 놓아두자. 정청래 또 앞장서고 있어요. 조국은 누가 뭐래도 검찰개혁의 희생양 더 힘차게 지켜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또 이명기 의원도 이건 중심도 아니고 우선도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러한 이 송 대표에 대한 사과가 내부 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송 대표는 민주당은 떠났다. 이제 정리가 됐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얘기 안 한다고 이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조국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조국하고 박용진하고 또 싸움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도 옳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국 당 차원에서 한마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런 부정확한 왜 제대로 사과하지 않느냐. 반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 추천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왜 추천해놓고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추천하고 천간 부분에 대한 평가 어떻게 됐는지 공개하라. 이렇게 소신 발언을 이 박용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책도 안 읽어보고 나를 비판하냐. 이렇게 지금 조국이 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국과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 간의 일대 또 이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박용진 의원 한마디 추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당시 윤 총장 추천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려를 많은 분들이 표명했고 민주당 안에서 의총 안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조국 수석에게 우려된다 반대한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한 분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은 이러한 윤석열을 추천해 갖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거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 조국이 반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국 계속 좀 떠들고 많이 싸움을 좀 하는 것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 대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한테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요. 조국이 도화선이 됐잖아요. 거기에 추미애가 올라타 갖고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1등 최강 야권 주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미애가 조국이 떠들면 우리가 불쾌하지만 왜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요. 내년에 대선 관리에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논평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SNS 그리고 주변 분들과 토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학견의 안보 종론 이 알람을 설정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